자, 안녕하세요. 편식방의 저는 서필입니다. 오늘은 편식방 특집으로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님 이덕환 교수님을 모시고 특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교수님을 모시고 편식방인데 식품이 아닌 생리대 사건에 대해서 한번 특집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자, 저희가 이 생리대 사건이 나온 지가 조금 되긴 했는데 이 생리대 사건이 이 나온 걸 바라보시면서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이거 말고도 뭐 화학물질이 몸에 안 좋다 하는 얘기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중에 그런 거야 뭐 엄청 많죠. 예, 화학물질 안 좋다고 여기에 말하는 이제 거. 생리대까지 문제가 되니까 참 난처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어느 방송사의 여기자한테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생리대를 물어보겠다 그래서 참 난처했었습니다. 네네. 제가 뭐 생리대를 자세히 들여다본 적도 별로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적당히 대답하고 났는데 그날 저녁부터 그냥 막 질문이 쏟아져가지고. 아, 그러니까 생리대 사건이 나서 예. 인터뷰를 하나 하셨는데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계속 인터뷰가 많이 예, 들어왔다는 예. 얘기죠, 그날. 예.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집에서 생리대를 잔뜩 사오라고 그랬어요. 생리대를 이게 잔뜩. 이렇게 한두 개 갖고 될 일이 아니라서 겉에 좀 네네네. 포장을 보고 싶어서. 아, 그렇죠. 그, 저도 예. 자세하게 본 적이 없어서. 예, 박스까지 다 그 통째로 사다가 검토를 해봤는데 참 그 미국에서는 이미 정리가 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정리가 되지를 못하고 이렇게 일파만파로 증폭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한번 지나갔던 일인데, 예, 네네. 그 정말 그 뒷북을 치는 거죠. 그것도 제대로 정리를 못해서 지금은 좀 잠잠하지만은 연말쯤에 또 그 식약처가 뭔가를 추가 발표를 하기로 돼 있고. 얼마 전에 식약처에서 그 결과 발표에서 뭐 그게 이게 1차 무해하다. 발표고. 아, 1차 발표고. 급하게 한 발표고 그걸 조금 더 신중하게 한 거를 연말에 발표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내년에는 용역 과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내년 연말까지 가는 겁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면 이 생리대에서 나왔던 유해 물질들이 있잖아요. 예. 이 유해 물질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고 그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가 문제예요. 네? 이 지금 그 강원대학교 교수가 여성단체를 통해서 제기한 문제 속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은 네네. 어떤 특정한 화학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요? VOC라고 그 우리말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예, 뭐 듣기가 좀 어렵게 들리실지 몰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휘발성이 큰 유기화합물이에요.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은 적게 잡아도 수백 가지에서 많게는 수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굉장히 많죠. 우선 휘발유 경유도 VOC입니다. 아, 휘발이라고 돼 있으니까 휘발유도 VOC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네네. 음식을 먹다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죠. 네네, 이렇게. 거의 다가 VOC 때문입니다. 그럼 커피를 먹어서 커피 그렇죠. 향이 나도 바닐라 향 뭐 이런 네네. 것들 전부 VOC고 접착제. 그러니까 휘발성 물질이 나는 그 냄새가 이렇게 확 나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 그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확 날 필요도 없죠. 은은하게 좋은 냄새도 있고 나쁜 냄새도 그래요? 있는데 냄새가 나는 거는 거의 다가 VOC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왜 나쁘다고? 그 중에는 나쁜 것도 있죠. 우리한테 벤젠 톨루엔. 네. 그래서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어서 우리한테 네네. 인식이 굉장히 안 좋죠. 근데 네네. 바닐라 향도 VOC고 네네. 심지어는 피톤치드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피톤치드. 숲에 숲에 가면 나오는 거. 예, 네. 몸에 좋다는 거. 그것도 VOC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가 잘못된 거죠. VOC 중에 어떤 물질이 안 좋다. 여성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VOC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키 큰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식의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이 실험을 어떻게 했느냐, 네네.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거냐, 네네. 그러니까 검출량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 갖고 논란을 굉장히 벌였어요. 그렇죠.
그러던 와중에 특정 제품의 이름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생리대 문제는 생리대의 VOC가 검출됐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네. 특정 제품의 이름이 나오면서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랬는데 특정 회사가 딱 거론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래갖고. 그렇죠. 아.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그 회사가 그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았죠. 그런데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이 실험을 하신 분의 자료가 네네. 식약처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 공개된 자료는 정말 실망스러운 거였어요. 어떤 게 실망스러워요? 우선 이게 이제 그 이해인데요. 네네. 여기에 숫자들이 가득합니다. 네네. 이 숫자들이 뭘 뜻하는지는 네.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줬어요. 와, 그래서 숫자가 대부분의 엄청 많아요. 언론이 네네. 이게 무슨 숫자인지 모르는데 제가 이 숫자를 받아보고서는 네. 이게 과연 대학 실험실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가 네네. 깜짝 놀랐어요. 왜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 숫자가 보이는데 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숫자가 뭐 이렇게 봐서는 뭐 웬만한 사람들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예. 뭔지. 그냥 여기 뭐 벤젠이라고도 써 있고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들이 잔뜩 써 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차근차근 얘기해 주시면. 우선 그 우리가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벤젠 톨루에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네요. 여기 ND라고 ND라고 써 있네요. 돼 있어요. ND. 아, ND. 그다음에 나머지 네네네. 물질들은 제가 화학을 40년을 했는데 네. 이거 어디다 쓰는 물질인지 잘 모르는 그런 성분들이에요. 화학을 40년 하셨는데 처음 본 애들이 여기 예, 쭉 있는 예. 거네요. 그 근데 마치 뭐가 나쁜 것 같아요. 느낌이 낯선 이렇게 이름들이 받으면. 많은데 거기다가 네. 정말 놀라운 건 뭔가면은 네, 예를 들어서 측정값이 1 나노그램이에요. 근데 오차가 7.3 나노그램이에요. 오차가 한 7배 크네요. 예. 측정값보다 오차가 7배나 큰 실험치는 저건 쉽게 말해서 1이 나왔는데 오차 범위는 7이 될 수 있다. 예. 얘는 1이거나 예. 7이거나 마이너스 7이거나 예. 14. 근데 나온 건 1. 예. 야. 이건 뭐 오차 범위 상식적으로 어마어마하네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오. 그러니까 아주 그 정말 점잖게 표현을 하면은 이 실험 자료는 정리가 안 된 자료입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제일 심각한 거는 이 단위예요. 단위가 막 섞여 있는 것 단위가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적은 양이 검출이 됐다 그러면 밀리그램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보통 미리그램이라든가 근데 뭐 ppb, ppm 이런 거 나노그램은 일반인들은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텐데 쓰지. 네네. 밀리그램의 100만 분의 1이에요. 네네. 화학 물질의 독성은 철저하게 양에 비례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예. 양이 적으면 그렇죠. 약도 되니까요. 예. 근데 밀리그램 정도의 화학 물질이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있는데 네네. 그거의 100만 분의 1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혹시 보톡스 정도는 돼야 100만 분의 1이 되면 문제가 나오지 제가 않을까요? 찾아봤어요. 네네. 김정남이를 독살할 때 쓴 물질이 있습니다. 그 VX라고 하는 네네. 정말 치명적인 그 김정남이 그 공항에서 그렇죠. 이게 여자가 이렇게 예, 쑥 하고 예, 갔는데 예. 죽은 그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아. 그 VX도 치사량이 한 60이나 70kg 정도 되는 사람을 죽이려면은 네네. 10mg 이상이 필요합니다. 음. 그게 맹독성 물질이에요. 행독성이 10mg인데 예. 얘는 나노네요. 나노. 나노그램이에요. 1000배? 아니 100만 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아주 맹독성 물질도 한 10mg 정도로 정도가 돼야 사람을 돼야지 죽일 수 사람을 있는데 죽일 수 이거는 그거의 100만 분의 1. 1이니까 근데 좀 이건 그만큼 맹독성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은 VX를 나노그램 정도 주입을 해도 네. 아마 아무 탈이 없을 겁니다. 흔적도 안 남을 것 같은데요. 예. 뭐 근데- 담배 한 대 피면 그 정도의 양은 이게 그럼요. 쫙 예. 수백 가지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여기 있는 숫자들이 그렇게 큰 숫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숫자가 커 보여요.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 뭐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이 그게 보이거든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이렇게 나열을 하고 단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마치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그 자료인 것이냐.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은 이건 뭐 왜 이걸 갖고 문제를 제기했을까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보통의 자료예요. 이런 검사에서 쓰지 않는
단위를 썼고 그렇죠. 굉장히 미세한 단위를 사용했고 또 보통의 실험에서는 굳이 추출해서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화학 물질들을 나열을 했고 심지어 그렇죠. 40년을 화학을 하신 분도 생전 처음 보는 애들이 주르르 즐비하고 처음 본 거는 아니지만은 거의 이게 뭐 왜 이게- 여기 들어 있을까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여기에 있을 필요도 없는 아이들이 예.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네. 그 더 심각한 거는 이제 그 후에 하도 이제 여론이 들끓으니까 네네. 식약처가 이렇게 조사를 조사를 또 해가지고 했죠, 식약처에서. 소위 그 자료를 내놨는데 네네. 식약처에서 얘기하는 VOC하고 네네. 이 강원대 교수가 얘기하는 VOC가 또 달라요. 에? 같은 물질이 아니에요. 아까 아니 같은 걸 갖고 말씀드렸듯이 같이 검사를 했는데 그- 식약처는 그러니까 이름은 VOC인데 식약처는 다른 VOC거든요. 그 VOC 중에서 자기네가 관심 있는 거를 했고 이 강원대 교수는 또 본인이 관심 있는 물질을 골라서 나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바보들의 무슨 논쟁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식약처도 바보라는 건가요? 식약처가 뭐 그동안에 사고를 친 게 여러 건 있지만은 이 생리대 문제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심각하게 사고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 이 교수님은 혹시 그러면 여기 강원대 교수님은 또 사고를 친 거네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1+-7 이런 자료를 내놓은 게 우선 대형 사고죠. 이거. 그렇죠. 어떻게 예, 그 검사 그런 수치가 다음에 1이 나왔는데 이분의 오차범위가 700%고 전공이 막. 예, 네. 독성 물질의 방출 실험, 네, 대기 네, 중에 방출되는 네, 네. 거를 전공하시는 분이에요. 네네. 대기 중에 방출된 그 독성 물질들은 대부분 호흡을 통해서 그렇죠. 흡입을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로. 예, 미세먼지나 뭐 위험 물질, 그렇죠. 유해 물질로 유해 이제 물질로. 흡입을 해서 그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을 전공하시던 분인데 네네. 갑자기 왜 생리대는 흡입하는 제품이 아니죠. 코로 냄새를 맡는 제품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리대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은 피부 접촉 정도의 그 문제가 있는 거지 흡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물질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 강원대 교수도 본인의 전문 분야를 완전히 벗어난 영역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했고 이 식약처의 그 저는 실험은 또 다른 걸로. 예, 식약처에서 사용한 실험 방법이라든가 결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래서 한 전문가하고 한 전문기관이 네. 문제를 더 해결을 해주지는 못하고 문제를 더 엉겨붙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도 믿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아니 어떻게 생리대에서 유해 물질이 뭐 만약 음식에서 벤조피레인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이쪽에서 이제 교수님이 검사를 했는데 뭐 CPPM이 나왔다. 뭐 식약처에서 아니다. 검사했더니 나는 OPPM이 나왔다. 이게 아니라 여기선 벤조피렌을 검사했는데 저기서 갑자기 납을 검사한 것 예, 같은.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저번 인터뷰한 걸 제가 봤더니 식약처 건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본인도 또 알고 보니까 이쪽 전문가가 아니고 대기오염 전문가고.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뭔가요? 서로 이 사건이 도대체 뭐예요? 다 각자 돌고 있고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고 근데 사람들은 걱정돼서 막 반품을 하고 여자들은 그게 막 답답한 생리불순이 왔다 그러고 그게 답답한 거죠. 그 실제로 제가 이 언론의 그 취재에 응하면서 발견한 건데 네네. 우리 사회가 이 생리대에 대해서 너무 인식이 낮다. 그 생리대가 그 굉장히 유용한 제품인데 네네. 그 잘못 사용하면은 분명히 위해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사용하는 그런데- 방법에 따라서 그렇죠. 또 위해 요소가 있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네. 우리나라의 생리대가 이 일회용 생리대가 수입된 지가 이제 그 보급이 된 지가 벌써 한 40년 가까이 40년 되는데 오래됐네요. 그동안에 우리 여성들한테 특히 젊은 여성들한테 이 생리대의 그 합리적인 사용 방법, 네네. 건강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교육도 전혀 안 시켰고 음. 전문가들도 이 생리대의 위해성에 대해서 전혀 들여다보지를 않았었고 이 상태로 방치되어 왔던 거 네네. 이게 참 더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먼저 우리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 교수님이 실험한 것도 교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이거 완전 좀 잘못된 부분이 좀 꽤 많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 있고 정리도 제대로 안 됐고 검출한 그 화학 물질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네네.
그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검출한 거는 확인한 거는 한 10여 종의 VOC 중에 극히 일부인 10여 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네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독성이 강한 성분들은 검출을 못했어요. 아 심지어 독성이 강한 건 검출도 안 됐고. 벤젠톨로에는 검출이 거의 안 됐는데 그 부분도 분명히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그거를 쑥 밀면서 그거 뭐가 많이 포함해서 나왔다. 수백 종류, 수천 종류를 포괄할 수 있는 일반 명칭을 사용해서 독성이 있다. 아, 약간 이봐라 예. 이렇게 보여주면서 독성이 많다. 예. 봐. 이 숫자 그리고 써지고 봐. 이제 그 언론에서 그 다른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니까 네. 그 나는 방출 실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그 방출이 됐다, 검출이 됐다는 것만 내가 지적할 수 있는 거지 그 검출된 그 VOC가 네네. 여성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내 분야가 아니다. 내가 건강과의 연관성은 난 모르겠다. 예. 독성이나 건강과의 연관성은 나는 잘 모른다. 예. 그냥 검출만 했을 뿐이다. 예, 이거는 전문가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렇죠. 예. 검출을 해놓고 예. 그게 건강과 어떤 영향인지 난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을 한 거예요. 양쪽이 다 네네. 이 VOC를 확인을 했는데 어디서 나온 VOC인가에 대해서는 양쪽이 다 얘기를 안 해요. 그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네네네. 결과적으로 굉장히 애매하고 이상한 데서 출발한 그리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제기한 문제가 사회에서 수용이 안 되니까 네. 결국은 특정 제품의 품을 이름을 공격해서. 하나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문제가 커진 거예요. 이게 뭔가 커넥션도 있을 것 예, 같고 이게 전체적으로 검은 그림자가 보이네요. 예,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사회적인 불신, 사회적인 의혹만 잔뜩 키워놓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내팽개 쳐버린 셈이죠. 뭔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그런 얘기 많이 돌거든요. 지금 아 냄새가 나는데 우리 그 냄새가 나고 또 이 생리대에 대해서 정확한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2부에서 다시 한번 예.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지금 요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고 2부를 꼭 확인하셔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 손가락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올리셔서 이렇게 그렇죠. 구독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 구독을 눌러요. 구독 이렇게 하세요. 요 밑에 것도 보세요. 요 밑에 것도 보세요. 자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